예, 성재준 씨가 정규재 씨의 펜앤 마이크에 출연해서 영상 칼럼이라고 이렇게 보낸 거 있는데, 과거에 무슨 대담을 소재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재준 씨, 정규재 씨 이런 사람은 김기춘, 황교안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의 판박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정의를 위해 또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라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의 언행을 점검하는 이 짓이 참 부당하고 피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댓글 피드백을 뭐하냐. 제가 이 댓글 피드백을 좀 해볼 생각이 있는데, 댓글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몇 개 안 되더라도 뭐 쓰레기 같은 댓글에는 뭐 피드백 안 달아도 그만이지만 하려고 했는데, 제 사정이 지금 컴퓨터 본체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어떤 댓글 달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무슨 사정이 있어요. 저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독수리 타법이고 뭐 제가 나이도 좀 있어요. 그때 뭐 시력도 그렇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달아봤는데도 무척 힘드네요. 언젠가 그런 환경이 되면 달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일단 해주시고요. 자, 한번 성재준 씨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요. 남경필 전 도지사죠. 그 전 도지사 나오셨고, 김부겸 지금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시고,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 그다음에 정규재 주필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나오셨는데, 사회자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거지, 야,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우리가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 질문을 이제 던지시고, 각각 분마다 이제 한 명씩 어떻게 해야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정규재 주필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으로서 정치계에 이제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인데,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냐? 자기가 생각했을 땐 공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공정한 사회라는 거와 공평한 사회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인데, 이 남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공유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유라는 것을 통한다라는 말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많은 걸 뺏어오자라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한다라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보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장관이니까요. 그분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적인 어떤 좌파적인 정치인들의 입장을 봤었을 때 이런 식의 대화가 굉장히 많은데, 신뢰라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결과인 것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신뢰, 이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지금 헷갈려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나라냐 뭐 그런 소리 하셨고요. 그 네 분 중에서 오직. 잠깐만요. 이게 나라냐고 하셨고 그랬거든요. 지금 욕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참을게요. 이 친구는요, 만약 이 친구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태어났고 그때 학생이었으면요, 도서관에 숨어가지고요, 출시하려고 공부하고 눈치 보고 그랬을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전쟁 나면요, 보따리 싸고 제일 먼저 도망갈 친구예요. 이런 제 판단을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저 친구는 일반 국민들이, 서민들이 아픔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어. 저런 친구는요, 제일 먼저 기회 주자로 도망갈 친구예요. 저는 그런 거는 판단이 빨라요. 어떻게 감히 노회찬이 할 때 저렇게 멸시를 하고, 노회찬은요, 내가 저 사람 기회를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 학생 단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진보
정치를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평생을 몸을 바쳤어요. 마지막에는 진보라는 어떤 연결성 때문에 그것 부당하게, 응? 다른 보수 수구들은 5억을 받아도 눈도 깜짝 안 할 돈을 그보다 10분의 1 안 되는 돈, 그것도 받았다 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고뇌를 하다가 스스로 자기 삶을 버리기까지 한 그런 어떤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설령 그 돈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친구는 돈 50억 받아도 눈도 까딱 안 하고, 응? 얼렁뚱땅 넘기려고 할 친구예요. 폰 안 받아 뻔해요. 그런데 얘기 나와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내 다른 말은 내가 코멘트를 안 달게요. 노회찬 의원 발바닥 때만큼도 안 되는 친구가 나불거리고 있어요. 정규재 주필님만이 자유와 그다음에 법치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자유주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그거죠. 자유와 법치. 근데 얼핏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조금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법치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라는 것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을 마구잡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라는 것과 자유 이 두 가지 자체가 뭔가 좀 얼핏 봤었을 때는 대립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 자, 더 들을 것 없어요. 뭐 들어보니까 허접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 허접한 소리 하는데 여기 댓글이요 780방이 들리는데 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고 이런 어떤 인생의 진실, 삶의 진실이 모르는 댓글들이 이렇게 감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말장난하는데. 자, 볼게요. 내가 왜 쓰레기인지 증명해 드릴게요. 이 성재준 씨 관련해서 이제 55번 제 동영상하고 62번 동영상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얘기도 여기에 조금 포함된 얘기들이니까요. 이 친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들어있는 거니까요. 55번, 62번 동영상을 55번, 62번 두 개 동영상을 보시면 오늘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내용에 의미를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긴 얘기를 하지 않게요. 여기 방금 나온 네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기 의견 표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거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그거 반박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엎을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자유법치를 얘기했거든요. 자유법치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와 법치를 주장하면 갑과 기득권이 무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과 기득권의 무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그거 선진국 성숙한 사회이고 어떤 인권이 어떻게 확보되고 전부 인권이 확보되고 조금 더 진화된 사회이면 자유법치란 것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갑과 기득권의 무기로 그렇게 굳이 되지는 않아요. 또 제대로 된 사회 같으면 굳이 자유법치 저는 주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갑이나 기득권이 자유법치 전익을 잘 해요. 물론 자유적인 것들이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말하는 저런 말이 이제 갑들의 기득권적 어떤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꾸 저기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개인주의, 악성 자본주의, 각자 도생해야 될 사정, 이기주의, 약육강식, 분리 배제 등으로 구성된 상시적 상황과 결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갑과 기득권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법칙 저런 것들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도 50년 후나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자유법치를 뭐 강조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사회가 오겠죠. 그때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또 지구상에서 저런 걸 강조해도 아무런 어떤 갑과 기득권의 무기가 되고 일반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일이 없는 나라도 지구에 있다고 봐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냐 하냐면 보세요. 자, 이런 어떤 환경인데 우리가 그래서 자 보세요. 전제되어야만 하는 사실은 개별적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되어야 하는 걸 전제사실을 하죠. 전제사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땅, 다음에 21세기 1919년이라는 시간, 이것이 결합해가 이루어지는 어떤 고유한 우리만의 사정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지배하는 그것이 모든 어떤 논의의 전제사실이에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한 다음에. 이거 잘못 적혔네. 저기네, 발전적. 자, 저렇게 전제되어 버리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보수든 진보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현안과 논의 사실에 대한 발전적,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뭔가 결합 요소를 만들어내고, 뭐 합일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지향을 크든 작든 하려고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경우에는 그렇게 발전적 지향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당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보수이든 진보이든. 자, 그렇게 되면 코스트, 소위 말해 코스트라 그죠? 비용을 적게 들고 합일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끊임없이 논쟁을 해도 어떻게 결론을 못 나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제 사실의 구속 때문에 이래서 입장과 견해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구조적으로 저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논의해야 할 특정 시간과 공간에 그 전제를 전제를 해서 그것이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범위가 딱 특정되는 거예요. 확정되고. 그러니까 무진장 퍼져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 전제가 다 생략된 상태에서 추상적인 논의를 다 하게 돼요.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되지 않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인간 사회는요. 왜냐하면 이 전제 사실을 다 얘기하려면 복잡해요. 그걸 또 하기 싫어하고 대한민국 상태는 이랬는데 이러한 상태인데 하고 이 얘기를 다 얘기를 해놓고 그 현안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한쪽은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갑이나 기득권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불리해지니까 해야 되는데 진실이기 때문에 또 안 하게 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부분 이 전제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어떤 현안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전제 사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없는 것 같이 어떤 전제를 하고 자꾸 얘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결국 이래 되면 대부분 필연적으로 보수나 수구나 기득권, 갑등이 유리한 쪽으로 얘기가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현재 상태, 기존 상태를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 전제 사실을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현재 전제 사실 그걸 가지고 자꾸 전제 사실을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범위가 특정이 되지 않고 무진장 자기 얘기들을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 이것은 인간 세계의 어떤 운명적 전략이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저는 전제 사실을 생략하는 것을 기득권들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생략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것들 얘기하는 어떤 관습이 안 붙어 있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저 얘기를 하려면 이제 관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식들 대부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운명적으로 저거는 이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갑의 입장에서는요. 유리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을과 약자, 진보 이런 사람들은 부당한 룰에 의해서 경기하는 게 돼요. 모든 것이. 텔레비전 토론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부당한 룰로 일단 출발부터 부당한 룰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전제 사실을 미리 그러니까 토론을 1시간 반 하면 30분을 저 전제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시청자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을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99.9%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나 약자 진보는 현재 사람들이 가진 어떤 내면화되고 기득권에 되는 그런 현재 사람들 어떤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관성에 의해서 그 변화를 가지려고 안 그러거든, 사람은요. 그걸 변화된 목소리나 변화된 주장을 하면 이상하고 자꾸 거부감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색하고 그게 사람 관성이라고 해서 바뀌기까지는 어떤 상당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발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부당한 건데도 그것을 당연하듯이 알고 살아오는 게 세상이니까 당연하다시 알아오는 것들은 사람 속에 생활 속에 내면화되다 보니까 그 당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고 주장을 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어떤 또 변혁기에 어떤 혁명이라든지 사회 변혁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빨리 그 시기 순간까지는 또 크게 조금 더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고 이런 거예요,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어떤 진보를 바라고 이렇게 변화를 바라고 그러고 또 약자들도 어쨌든 간에 변화해야지 자기 삶의 공간이 확대되고 어떤 인권이 확보되고 어떤 그런 거니까요. 이런 자 입장에서는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런 어떤 전제 사실을 놓친지 안 놓친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판단력이 예리해야 돼요. 기존에 굳어진 기득권이라든지 관성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만 있으면 되냐, 그걸 또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언어로서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언어 방식에 의해서 그 언어적 표현이 또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그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기회가 안 TV에 토론 나오면 저런 얘기 하겠다 그러면 어떤 패널이 그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거 하려면 전체 시간에 3분의 1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를 또 관심도 없어 하고, 그래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리나 약자, 진보 이런 입장에서 항상 불리하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뭐 변하는 갔다가 또 구태로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 200년 걸리면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지도자가 어떤 정신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교육이 어떠느냐, 이런 문제에 의해서 어떤 좀 빨리 발전한 나라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잘하는 나라, 잘 되는 나라는 좀 선진국이 좀 빨리 되고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게 큰 문제인데 이런 친구는 이제 대한민국이 잘못된 교육을 그애가 다 받은 거예요. 헛똑똑이.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자라면 전부 우리가 요즘 말 많은 무슨 탐관사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기만 해가지고. 이 지식이란 것도 전부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이 친구 가진 친구는요. 국가와 국민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지식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기회주의로 도망갈 친구예요. 척 보면 몰라요. 이 친구가 그러면 촛불 전국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가 주장하는 보수 이런 쪽에 기가 다 죽어 있고,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시민 권력 압력받을 때 그때 튀어나가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숨어 있었잖아요. 시민 권력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정권이 힘도 잃고 하니까 그때 다 기나가지고 지똑똑하고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자기 소신을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도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그 사람 믿어도 되고, 안 그러는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에는 최상천 교수라고 있어요. 물론 그분 얘기 중에는 가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요. 그분 올라오면. 그런 건 있지만 그분은 자기 개인
삶의 생활도 딱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에 대해서 그 대구 분인데 그쪽 연고가 조금 있어가 그분 개인 삶도 조금 들어봤어요.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야말로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가족 간의 어떤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양반은. 그래 그런 사람은 말보다도 말 이전에 삶 자체를 그래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설령 그 부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는 조금 현실이 안 맞고 이렇게 좀 어떤 너무 그 경직됐다 하더라도 함부로 비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이런 친구들은 벌써 자기 언어 이전에 인간 자체의 어떤 그 구성 자체가 저는 전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학원이가 뭐 한다던데 자기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사람이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정치하게 되면 나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골 때리는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이런 친구들은요. 내가 이 친구들 비판 좀 해야 되겠어요. 결국 이런 친구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세상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전혀 성숙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처음 사회과학 쳐가지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운동권 할 때 젊은 대학생들이 경직된 좌파가 될 때 그 사회주의 책을 보고 그 풍부한 인생 경험도 없이 보고 바로 거기 경도되는 거기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똑같 반대 측면에서 이 친구가 또 그 반대의 현상에서 어떤 이념에서 이 친구도 그렇게 또 가는 걸 보면 대충 맞죠. 다 위험한 거죠. 저런 사고방식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가 이런 것들 모르니까 이 댓글 다른 분들이 다 저게 속 시원하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친구가 이렇게 된 거지 괴물로 가는 저 과정이거든요.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저게 괴물인 줄 대부분 이런 과정이 괴물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르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사회과학적으로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저런 게 판단이 안 오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 버려 이 친구는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식이라는 것으로서 이 포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나오니까 더 이제 비판해야 될 사정이에요. 막 떠벌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또 눈치를 챌 수도 있거든. 이런 친구는 그냥 까딱하면 어떤 신뢰가 가버려서 사람들이 이런 친구예요. 그러냐. 얼마나 위험하죠 이런 친구들은. 김기춘이 이런 황교안 이런 사람이 저런 스타일이에요. 전부 다요. 겉보기는 깔끔해요. 전부 다요. 어떤 성실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무서운 어떤 파시즘이나 그런 어떤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한나라당 쪽에 이번에 당권 나온다 하길래 김기춘 이 친구를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황교안 이 친구를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 친구는 파시즘적 기질도 있고 양지 쪽만 찾아다니고 이 기회주의자고 이중 인격자적 그런 어떤 게 영적히 보인다고 제가 그래서 동영상에 이 황교안에 대해서 두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황교안은 딱 보니까 저 친구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배신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친구는 배신할 친구예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요. 성재준 이런 친구하고 유형이 다 비슷한 거예요. 전부 다요. 정기세 이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그냥 뭐 성재준 씨하고는 조금 다른 매력이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후구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가졌어요. 여기는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거는 맞아요.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어쨌든 제가 댓글 피드백을 못 해주는 것은 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 저 다음에 그 사정이 되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이 그거 하는 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조회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뭐 저 같은 사람 하는 데는 뭐 조회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뭐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만도 하기 싫으면 언젠가 그만두겠지만도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을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방금 이거 제가 어떤 사실 이게 글렀으면요 한 뭐 수십 페이지나 나올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요. 특히 전제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은 미리 전제로 서로 확인하지 않고 생략해버리고 그 현안 얘기를 하는 어떤 인간 세계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발전이 안 되고 후퇴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적인 그런 어떤 인간 세계의 구조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에요. 저거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 세계의 한계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저런 것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이런 배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많은 공부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전제 사실은 인식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청자들도 다 그런 상태로만 그걸 시청하게 된다는 그게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훨씬 세상 현상에 대해서 넓고 또 정확하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제 사실이 무엇이며 그게 생략되는 이유가 뭔지 그 생략됨으로 인해서 어떤 전제 사실이 그 얘기되었을 경우와 어떤 현실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그런 몇 가지 중요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파악이 훨씬 정확하고 예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자기 훈련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구체적 전제 사실을 인식을 한 다음에 다 같이 공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현실에서 생략되고 얘기를 돼요. 여기서도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얘기되어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서로 왜냐하면 얘기를 해야지 인식을 공유한 다음에 이 얘기를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진행되거든요. 설령 추상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표명이 단 후에 공유가 된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게하고는 않는 경우하고는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얘기의 합일점이라든지 결정적인 차이를 내게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